자, 이번 시간은 이제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순서를 잘 기억해봐. 뭐가 기억나니? 일단 뭐가 기억나? 제일 먼저 영양소가 기억나십니까? 영양소. 그 다음에 뭐가 배웠어? 소화. 그 다음에 순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뭘 배우는 거야? 호흡을 배우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번 막 날려서 한번 써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숨 쉬는 거야, 그지? 호흡. 자, 너네 호흡하면 일단은 뭐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사람이 제일 필요한 공기 중에 성분이 산소. 그 다음에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산화탄소, 그지? 산소, 이산화탄소. 들이고 내쉬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의 구성 단계를 얘기할 때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그래서 호흡계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인 모임들이야, 그지? 그래서 숨을 쉬면서 뭐를 흡수합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자, 호흡기에 속하는 거, 코. 여러분들 코를 생각하세요, 코. 그 다음에 코, 목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이제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일단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호흡이 이제 숨을 쉬는 게 넓은 의미인데, 일단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 야, 호흡이 뭐냐라고 하면 숨 쉬는 것보다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숨을 쉬는 것도 되지만, 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들숨. 여러분들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하면 어떻게 돼?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지, 그지? 들숨. 그 다음에 후, 내쉬는 숨이 날숨이야, 그지? 그래서 들숨, 날숨, 이런 용어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날숨에는 들숨보다는 날숨 후 내뱉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 요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숨, 산소는 들숨에 많이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날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소화를 통한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흡계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호흡계의 구조를 보면, 자,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 숨을 들이쉬면, 자, 우선은 요 위치 한번 파악해 볼게요. 코 여기 있네, 코, 그지? 그 다음 목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기관. 그 다음에 가지를 치잖아, 폐 안쪽으로, 그지? 기관지. 그 다음에 여기 갈비뼈 있잖아, 그지? 갈비뼈. 여러분들 갈비뼈 만져보면 뼈 있잖아, 그지? 안에 있는 내장기관과 폐를 보호하는 거야. 폐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요 이름 잘 외우세요. 가로막. 그래서 자, 요돈안에서는 좀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갈비뼈와 요 가로막이라는 요 친구를 많이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폐를 자세히 또 뜯어보면 여기에 이제 포도알 송이처럼 딱딱딱 돼 있잖아, 그지? 이게 폐포야, 그지? 폐포고, 이 폐포 주위를 이제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혈관이 둘러싸고 있는데, 자, 지금 항상 우리가 이제 혈관을 얘기할 때 요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할게요. 동맥이라는 놈이 나오잖아, 그지? 오랜만에 쓰니까. 자, 뭐가 나옵니까? 자, 동맥이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심장으로부터, 그지?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동맥이야. 무조건 심장으로부터야.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 그 다음에 정맥이라는 놈은 뭡니까? 심장으로, 그지? 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이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얘기를 해. 그지? 정맥. 그러면 일단은 뭘 봐야 됩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심장에서 폐로 갈 거 아니야. 맞지? 심장에서 폐로 가지? 그러면 기준점이 심장이야. 심장에서 나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동맥이 되는 겁니다. 동맥. 그래서 자, 요 폐포에는 폐포 얘는 무슨 공장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고 그랬지? 산소 공장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폐는 무슨 공장이요? 산소 공장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혈액이 일단 들어가면 산소를 공급받고,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폐정맥. 폐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맥이다 정맥이다 혈관 이름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고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입니다. 자, 이 그림도 보세요. 자, 지금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쭉 진행하면서, 그지? 폐포 쪽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혈액이, 자, 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방향으로 혈액이 진행이 될 때,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내뱉지, 그지? 그러면 들어갈 때는 더러운 피니까 무슨 혈이라고 얘기해요? 정맥, 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깨끗한 피니까 뭐야? 동맥, 혈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혈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피야. 혈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명명할 때, 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그지? 그래서 폐동맥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혈이 흐른다? 정맥, 혈이 흐르게 되고, 폐정맥에는 무슨 혈이 흐르게 됩니까? 동맥, 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코 속을 지나, 그치? 공기가 코 속을 지나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서 폐 속에 폐포로 들어갑니다. 코, 기관, 기관지, 폐 속의 폐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의 성분 이렇게 되어 있네. 들숨과 날숨의 성분. 자, 들숨과 날숨의 성분. 자, 여기 BTB 용액이라는 놈이 나오잖아. 그지? BTB 용액은 색깔이 변할 때 일단은 CO2라는 게 이산화탄소잖아.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무슨 색으로 변합니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들숨과 날숨의 성분. 자, 초록색의 BTB 용액에 공기 펌프로 들숨을 넣는다. 그 다음에 초록색의 BTB 용액에 날숨을 불어넣는다. 그럼 결과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더 빨리 변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날숨에는 어떤 기체가 많이 있다고 했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잖아, 그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으면 색깔은 무슨 색으로 변합니까?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들숨보다는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기능. 자, 요 부분도 꽤나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폐에 보면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할 때 폐포를 기준으로, 그지? 그 주위에 모세혈관이 덮여 있는데 포도알송이처럼 막 돼 있잖아, 그지? 만약에 얘가 커다란 한 덩어리로 돼 있으면 여기 이 테두리로밖에 기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밖에 못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하나하나의 폐포로 돼 있으면 이 주위에 혈관들이 다 어떻게 돼? 다 둘러싸여 있어서 뭘로 넓힌다?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야, 그지? 그래서 표면적이라는 요런 의미들. 그래서 폐의 폐포와
소장 안쪽 벽에 주름, 그 다음에 융털 이런 것들 다 뭐를 넓힌다? 표면적을 넓혀서, 그죠? 페포는 기체 교환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영양소의 흡수가 효율적으로, 그지? 그래서 뭐 어떤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구조와 기능. 자, 위치가 어딘지 다 나와야 돼. 코, 기관, 기관지, 폐, 가로막, 갈비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여러분들 코를 생각하시면 돼요. 코. 코는요. 코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왜 안 없어져?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코 속은 가는 털과 끈끈한 액체로 덮여 있어서 1차적으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 그지? 이것들이 걸러진 게 이제 코딱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지 보면 기관은 안쪽 벽에 털 같은 부분이 있어. 그지? 선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거리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갈라져 각각 좌우 폐와 연결이 됩니다.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갈라져 각각 좌우의 폐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기관지는 폐 속에 많은 가지로 갈라져 폐포와 연결된다. 뭐 이 부분이야, 그지? 요 부분에 있는 코, 기관, 또 기관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폐 안쪽에는 폐포가 있고, 이 폐포는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라는 놈이 중요해. 그치? 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니? 좌우에 한 개씩, 그지? 그러니까 한 쌍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너희들 공부할 때 요 용어들 잘 모르더라.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갈비뼈와 그 다음에 가로막, 그 안 부분이야. 그죠? 안 부분이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 폐는 근육이 있다, 없다. 폐는 근육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폐는 일단 근육이 없어. 그지? 근데 폐가 움직이잖아. 그지? 어떻게? 누구와 누구냐면, 예, 엄청 중요하다.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지? 그 크기가 변하는데, 구조상, 갈비뼈가, 위로 운동을 하면, 가로막은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운동해. 구조상, 갈비뼈가 위로 운동하면, 가로막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막은 아래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 수많은 또, 폐는 폐포로요. 폐 안에는 수많은 폐포가 포도송이 있잖아. 그지? 포도송이처럼 막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폐포가 많은 이유는 공기와 닿는 어떤 용어가 나오니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면적을 넓게 하면 뭐가 효율적으로 된다?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와 누구를 얘기한다? 이산화 탄소라는 요 기체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폐에 또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포도알, 그치?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가 폐포야. 폐포. 자, 폐포에서 또 제일 중요시 되는 게 이거야. 한 층입니다. 여러 층이 아니고 한 층의 얇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뭐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와 어디 사이야?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들락날락 하는 거지, 그치? 왜냐? 우리 몸은 끊임없이 몸 안에서
결국 이 조직 세포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지? 그지? 그럼 니네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생명체를 키운다, 뭐 동물들 가정에서 키우잖아, 그지? 그러면 먹여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걔들이 싸는 노폐물들 그대로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걷어서 치워줘야지 깨끗하잖아.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포들도 항상 뭘 먹어? 양분과 산소를 먹고 뭘 내뱉어? 이산화탄소와 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체들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지? 들숨, 산소, 날숨, 이산화탄소. 들숨, 산소, 날숨,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자, 짜자잔. 가로막 중요합니다. 가로막,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보입니까? 가로막. 가로막. 그치? 우리 갈비뼈 밑부분을 이렇게 박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폐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으로 된 막입니다. 갈비뼈는 폐를 보호하고요.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야. 갈비뼈가 업이 되면, 가로막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게 되겠지, 그지? 그럼 봐. 원래 갈비뼈의 위치가 여기 있고 가로막이 여기 있었어, 그지? 갈비뼈, 여기가 가로막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들숨이면 어떻게 됩니까? 들숨이면 갈비뼈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서 이 위치를 차지하고, 그지? 그 다음에 가로막은 반대라고 그랬잖아. 내려가잖아, 그지? 맞습니까? 내려갑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숨을 쉬기 전에는 이게 이제 흉강에 뭐가 된다? 부피가 되잖아, 그지? 부피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들숨 들이마시면 이게 뭐가 돼? 그지? 이게 또 뭐가 됩니까? 요게 흉강의 부피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손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있으면 들숨 이렇게 돼 있다가 들숨 날숨. 들숨이면 부피가 증가하지 줄어들고 들숨 날숨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 요거 잘 알아두시고, 예전에는 이 가로막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가로막하고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횡격막이다 라는 말도 쓰기도 했어요. 횡격막, 그지? 근데 요즘은 가로막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됐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가볍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계는 무엇을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폐포라는 놈이 나오지.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입니다. 기체 교환은요 어디와 어디 사이야?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어떤 기체야? 산소라는 기체와 이산화 탄소가 교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들숨과 날숨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어떤 기체는 들숨보다 날숨에 적게 들어있고요, 적게. 그러면 들숨보다 날숨에 적게 들어있는 놈은 누구야? 산소지.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는 들숨보다 날숨에 많이 들어있다. 날숨에 많이 들어있는 건 누굽니까?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다음은 숨을 들이쉬었을 때 호흡계에서 이동하는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굽니까? 기관지. 폐 속에 뭐가 됩니까? 폐 속에 폐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치? 자, 이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A가 이름이 뭡니까? A는 코, 그치? 그 다음 B가 기관, 그치?
우리가 뭐 메디컬 드라마 보면 뭐 기관 삽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 그지? 그 다음에 C는 가지 쳤으니까 기관지가 되고요. D가 되는 거, D는 뭡니까? 패가 되는 거네. 패가 되고, E는 가로막이야. E는 가로막. F는 뭐가 됩니까? 갈비뼈가 되는 거지, 그지? 갈비뼈. 그 다음에 E는 뭐가 됩니까? E는 페포가 되는 거지, 그지? E는 페포. 자, 그래서 A, B, C, D, E, F까지 G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 OX 문제네. A와 B에서 A는 코와 기관이잖아, 그지? 먼지, 세균 등이 걸러진다. 틀린 말 없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C는 폐 속에 많은 가지로 갈라져 페포와 연결이 됩니다. 맞지, 그지? 가지 치는 게 맞는 내용이고, D는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아까 D 폐는 아까 근육이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다라고 했지, 그지? 있다, 잘못된 말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D는 갈비뼈와 가로막에 둘러싸인 흉곽에 들어있습니다. 맞는 내용이네. 맞고. 그 다음에 E는 지금 뭐야? E는 페포잖아, 그지? 페포는요,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됩니다. 교환이 된다. 맞습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E와 D가, 그치? E와 D, E하고 D, 폐와 페포. 자, 근데 지금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됐고, E와 D, 그치? E와 D가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줄여가 아니지, 그치? 넓혀서지, 그치?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한다. X. 그 다음에 F와 G의 움직임에 따라, 그지? D의 크기가 변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의 첫 번째는 어떤 기본적인, 그지? 호흡의 의미와, 그 다음에 각 부분들 명칭과, 하는 역할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알면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호흡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호흡 운동. 다음 페이지. 자,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쉬워. 알겠니? 항상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윗부분이 갈비뼈, 아래쪽은 가로막이야. 그지? 들숨, 날숨. 이렇게 할까? 이렇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래서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잖아. 그지? 누구의 움직임이야?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 호흡 운동이 일어납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 호흡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들숨이면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고, 그치?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야, 알겠니? 그러면 얘들이 그래 되면 흉곽의 부피가 커져. 그래서 항상 얘들아,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집니다. 알겠니? 압력과 부피는 반대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부피와 압력, 그치? 부피와 압력은 요 둘의 요소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어. 반대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들숨이면 흉곽의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낮아지잖아.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폐라는 놈은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고 폐 자체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지, 그치? 폐 자체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들숨이기 때문에 몸 밖에서 폐 안으로 어떻게 돼요?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치? 됐나요? 그래서 요것만 잘 알면 되게 쉬워. 여기에 원래 폐가 있는데 들숨이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갈비뼈 올라가고 횡격막, 가로막 내려가고. 그러면 이 안에 공간이 하얀 부분이 넓어지잖아, 그지? 이렇게 돼, 그지? 넓어지잖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간의 부피가 넓어지면 압력이 낮아져서 이 안에 있던 폐가 이렇게 쑥 부풀어 오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몸 밖에서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반대로 날숨입니다. 날숨은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 그지? 그래서 니네 갈비뼈 있잖아. 옆구리 위에 갈비뼈 잡히잖아, 그지? 얘를 엄지로 꽉 누르고 들이마셔봐. 들이마시면 갈비뼈가 올라가잖아, 그지? 뭐 직접 느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날숨이니까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럼 폐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폐 내부의 압력. 압력 부피는 반대야, 알겠지? 압력과 부피의 반대. 갈비뼈와 가로막도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갈비뼈와 가로막도 반대다. 그래서 폐 안에서 몸 밖으로 또 공기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몸의 상태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숨일 때는 갈비뼈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그치? 내려가고. 갈비뼈 있지? 얘가 업 되면 얘는 다운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흉곽의 부피 커지고, 그치? 커지고, 흉곽의 압력 부피는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 폐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낮아지고, 그치? 반대라고 했고. 날숨이니까 안에서 들숨이니까 몸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날숨일 때는 후 내뱉으니까 내려가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갈비뼈 가로막, 그 다음에 흉곽 나오지? 흉곽 압력 부피, 폐의 압력 부피, 그지? 요 조합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몇 덩어리야? 세 덩어리가 나오잖아, 그지? 갈비뼈 가로막, 흉곽 압부, 압력 부피, 부압. 그 다음에 폐 압력 부피. 그러니까 공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지? 요거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야, 그지? 절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부피와 압력 관계, 보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들숨이 일어날 때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흉곽의 압력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폐의 부피가 커지면 폐의 내부의 압력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공기 이동 원리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그치?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들숨 시 폐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다. 들숨 시, 날숨 시. 자,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교환 원리. 자, 그러면 우리가 폐 쪽으로 기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 그지? 그 원인이 되는 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죠? 그러면 자, 기체 교환 원리는 기체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이라는 아이가 나와, 그지? 확산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기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기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확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페포에서의 기체 교환 이 그림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 같은 경우는 혈액이 들어가잖아, 그지? 들어가. 들어갈 때 심장을 기준으로 생각해. 심장에서 일단 나와서 폐로 들어가잖아. 나오니까 동맥이야. 근데 폐로 가니까 얘 이름이 뭐가 된다? 폐동맥. 나는 나가니까 나가면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폐정맥. 됐습니까? 그러면 야, 폐로 들어가는 이 혈액은 더럽잖아. 그지? 그래서 A가 CO2가 되는 거고, 다시 뭘 공급받습니까? B가 산소가 되는 겁니다. B가 산소입니다. 그래서 A는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자, B는 산소이다. 요거 구분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에서보다, 그러니까 항상 페포로 들어가는 요 부분 있잖아, 그지? 들어가는 요 부분은 더럽다. 더럽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깨끗하다. 그치? 깨끗하다. 그래서 폐의 목적이 더러운 이산화탄소 기체를 들여보내고 몸 밖으로 내보내지, 그리고 깨끗한 산소를 다시 들이는 이런 과정을 하는 부분이 페포에서의 기체 교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자, 요런 그림으로 또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 여기에 띵 해서 뭐야? 페포라고 할까? 페포. 그 다음에 여기 요 사이를 이제 뭐로 둔다? 모세혈관이라고 할까요? 모세혈관.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뭐로 둡니까? 이쪽을 조직세포.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어떤 기체를 주나요? 이쪽으로 뭐가 가? O2, 산소. 얘 또 모세혈관을 거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고,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 다음에 또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내뱉지, 그지?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 또 구분을 하게 되면요, 무슨 구분을 할까요? 자, 이렇게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그지? 요 사이에 기체가 교환이 되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외호흡이다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기체 교환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내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는 게 편할 거야. 자, 보세요. 장소는 요 페포와, 그죠? 페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 그지? 이게 이제 폐에서의 기체교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 지금 요 방향에서 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산소의 농도는 여기가 고, 여기가 저가 되는 거고, 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를 보면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고저. 그래서 기체의 농도는 페포가 산소는 모세혈관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반대로 어떻게 돼? 요 아랫부분을 봐, 그치? 이산화탄소는 여기가 고, 여기가 저. 왜? 아까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라는 표현 들어봤지, 그치? 기체의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요 내용이고, 그죠? 그럼 기체교환물과 혈액에 산소가 많아지지, 그지? 이산화탄소가 적어져서 폐에서의 기체교환이 일어나면, 자, 정맥혈이 동맥혈 깨끗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의 기체교환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잖아, 그지? 그래서 모세혈관이 농도가 여기가 어떻게 돼? 고, 저.
고저, 그지? 이산화탄소는 또 여기가 고저. 그래서 요거 은근히 농도 요거 비교하는 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야. 정맥혈은 산소가 적어. 그럼 무조건 산소가 많으면 이산화탄소는 적어지게 돼 있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산소가 적어지는 거지, 그지? 계속 이제 다른 형태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거야, 그지? 자, 요 그림으로도 우리가 혈액순환을 한번 볼 수 있네요. 자, 심장에서 출발. 그럼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조직세포 쪽으로 양분과 산소를 주고, 대정맥, 우심방. 이게 온몸 순환이었잖아, 그지? 온몸 순환. 자,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다시.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반대 방향의 우심방. 그래서 피가 이제 더러워졌어. 그럼 여기가 뭐야? 우심실. 그 다음 일로 나가는 거. 일로 나가야지. 폐동맥,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 이렇게 되지, 그치? 혈액은 심실에서 출발하면 반대 방향의 방으로 도착해. 알겠지? 심실에서 출발하면 반대 방향으로 도착을 합니다. 폐동맥 일로 오다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다시 들이고 폐정맥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 혈액이 쭉 지나갈 때, 그지? 쭉 지나갈 때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지.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 모세혈관을 기준으로 얘가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주네, 그지? 이산화탄소를 받네, 그지?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러면 항상 여기 보면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줬으니까 모세혈관이 고고 조직세포가 저가 되는 거야, 그지? 고에서 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산 중요합니다.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향수 냄새, 꽃향기, 음식 냄새 등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좀 쉽죠? 자, 일단은 모가 내려가고 날숨이라고 되어 있잖아. 후 내려면 뭐가 내려가니? 갈비뼈가, 그지?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갈 때 날숨이, 그죠? 날숨이. 그 다음에 무슨 숨? 들숨이 일어날 때 폐의 부피가 커지고 폐 내부의 압력이, 야, 아까 폐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 부피는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지? 압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폐에서의 기체 교환. 자, 어떤 기체는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니까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폐포 쪽에는 산소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체입니까?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의 기체교환은 산소는 어디야? 산소는 무슨 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조직세포로, 그지? 조직세포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버려야 되니까 어디에서? 조직세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자, 다음은 우리 몸에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아래 알맞은 말을 쓰시오. 폐에는 뭐가 없습니까? 폐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자, 들숨 올라가고 날숨 내려간다. 가로막 얘가 올라가면 무조건 반대잖아, 그지? 내려간다. 얘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간다, 그지?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 들숨일 때는 단위연이 셈이 어떻게 했어? 자, 갈비뼈 가로막 들숨 날숨 이렇게, 그지? 그래서 부피 들숨이면 흉곽의 부피는 증가하고요,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폐는 자, 흉곽의 압력이 작잖아, 그치? 흉곽 안에 압력이 작으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그치? 이 폐포가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치? 폐의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제 흉곽의 날숨이야 후 내뱉으니까 부피가 감소하면 얘는 높아지면 감소하고, 그치? 압력 부피 반대니까, 그치? 너무 쉽지? 아까 처음 개념해줬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 이름은 뭡니까? 갈비뼈가 되고요. 나가 가로막이 되는 부분이지, 그치? 갈비뼈와 가로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는 가가 내려갈 때 갈비뼈가 내려가면 날숨이잖아, 그치? 들숨이면 올라가고. 갈비뼈를 만져보세요, 직접. 갈비뼈가 올라갔어, 그치? 갈비뼈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흉곽의 압력은 낮아지지, 그치? 낮아진다, X. 그 다음 나가 내려갈 때 들숨이 일어난다, 맞고요. 나가 올라갈 때 폐의 부피는 감소하지, 그치?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폐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이야, 그치? 기체교환입니다. 자,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일단은 항상 조직세포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알겠니?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게 산소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 기체가 산소가 되고요. 여기 산소. 다시 내뱉는 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화살표 이동 방향은 고에서 저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지? 고에서 저. 그럼 가에서 여기 두 개가 나오잖아, 그지? 폐포 가에서 여기가 고, 여기가 저가 돼야 되잖아, 그지? 어떤 기체는? 산소라는 기체는. 그럼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그쵸, 농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가 고, 모세혈관이 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모세혈관이, 이거 조직세포가 고잖아. 그래서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 농도가 높아야지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A는 누구예요? A는 산소. 그 다음에 BD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 그치?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탐구 A까지만 하고 일단은 오늘 내용은 그쵸, 끝을 내도록 할게요. 개념은 자, 요거 실험할 때 요거 폐운동 요거 많이 나와.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자, 얘가 누구에 비유되는 거냐면 요게 기관,
기관지, 요 작은 풍선이 풍선. 그 다음에 이 안에 빈 통 공간 있잖아, 빈 공간. 이걸 흉강에 비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고무막 있잖아, 그지? 이 고무막을 가로막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가로막.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무를 아래로 쑥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이거 내려가고 있잖아, 가로막이. 아까 얘기했지, 쌤이 이렇게 가로막, 아니, 갈비뼈, 가로막, 들숨, 그지? 내려가면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거야, 얘가. 요 부분이 내려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내려가면 부풀어 오르고, 밀어 올리면 나가지고 우리가, 그죠? 그래서 뭐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바로 결과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것은 그치 공기가 들어오니까 들숨에 비유를 하는 거고요. 들숨에 비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밀어 올리는 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날숨에 해당하는 거고. 호흡운동 모형에서 컵 공간은 흉강, 이거 알아들어 그렇지, 그지? 흉강. 그 다음에 작은 고무풍선이 폐에 비유되는 겁니다. 됐죠? 확인 문제 2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컵 속의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잖아. 그지? 높아진다가 아니지. 낮아진다. 그 다음에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작은 고무풍선이 폐잖아. 그지? 폐가 부푼다네. 그 다음에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컵 속의 부피가 감소하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고무막을 밀어 올리는 것은 사람의 호흡 운동에서 날숨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 운동에서 고무막은 뭐에 비유하는 겁니까? 가로막에 비유를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 컵 속의 부피와 압력 변화 및 공기의 이동을 서술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잡아당기게 되면 컵 속의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컵 속의 부피는 증가하고, 아까 압력과 부피는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지?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고, 잡아당기니까 이거 들숨의 형태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밖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잠깐 뭐 앞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야. 반복이야, 그지? 들숨, 날숨 요거 비교하는 거니까 바로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A 화살표 끝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A는 갈비뼈가 되겠지, 그지? A는 갈비뼈. 자, B는 뭡니까? B는 가로막. C는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폐에 비유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B, C 이름 다 체크했고, 자, 나에서 가의 비, 가로막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고무막이네, 그치? 고무막이고, C에 해당하는 거, 폐에 해당하는 거는, C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돼요? 풍선이 되겠네, 그치? 고무풍선. 그 다음에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와 밀어 올릴 때 각각 들숨과 날숨. 잡아당길 때가 뭡니까? 이게 들숨이 되겠네, 그지? 들숨. 그 다음 밀어 올릴 때는 뭡니까? 이게 날숨에 비유되는 거지, 그지? 얘네가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개념만 잘 외우면 쉬워. 개념을 안 외우면 어렵고, 그지? 그 다음에 나는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유리병 안에 부피가 잡아당겼으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낮아지고, 압력 부피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에 따라 유리병에 들어있는 고무풍선의 부피가 그렇죠, 다시 부풀어 오르겠지. 증가, 압력은 반대, 낮아집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고무막을 밀어 올릴 때 뭘 떠올리면 된다? 날숨을 떠올리면 됩니다. 나에서 그치 밀어 올릴 때
다의 변화야. 그지? 날숨일 때 흉곽의 부피는 아니지. 작아지지. 틀렸고. A가 날숨이니까 A는 내려오고 C가 올라가지. 그지? 갈비뼈는 내려가지. 그지? 갈비뼈는 내려가고 B가 올라가니까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날숨이니까 C의 부피 C의 부피가 작아지지. 틀렸고. 그 다음에 작아지니까 압력은 높아지지. 그치? 항상 압력과 부피는 반대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호흡 운동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개념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개념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